네, 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요, 명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사, 뭡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장소, 생각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전부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J라는 그런 사람이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무슨 명사라고 하냐면, 고유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time도 마찬가지로 명사고요. 그 다음에 computer, 우리가 눈에 보는 거죠. 다 명사입니다. check, book, phone, soul, happiness,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생각 등, 생각, 장소, 사물,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명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명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명사의 종류를 보면서 많은 이제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볼 때 정확한 이 단어들의 발음과 의미까지 제가 한 번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한번 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구체적인 명사, 그 다음에 추상적인 명사, 그 다음에 고유명사 이렇게 총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구체적인 명사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뭐 느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있습니까? 일상적인 것들, 영화, movie, school, 학교, chair, 의자, teacher, 선생님, monitor, 모니터 이런 것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다 구체적인 명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명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love 라는 표현, 그렇죠? love. 그 다음에 사랑, happiness, 행복이라는 단어죠. 행복. 자, 추상적인 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sadness, okay? 슬픔, life, 뭡니까? 삶, 그쵸? emotion, 뭐 감정, 이런 단어들 전부 다 추상명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지역 이름이죠. Seoul, Korea, KD University, 대학교 이름, 그 다음에 뭐 J라는 사람 이름, 얘네들을 전부 다 고유명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명사는 크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명사의 주어 역할, 명사의 동사의 목적어의 역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그 다음에 보충어 역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주어요. 그러면 my sister is a nurse. 그러면 내 시스터는 nurse다, 간호사다 라고 했을 때 이 sister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 my sister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또 Korea, 그렇죠? 고유명사죠. 그래서 고유명사 Korea is a beautiful country. 아주 아름다운 나라다. 이런 식으로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like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얘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또 마찬가지예요. I love my car. 뭡니까? 그렇죠? 나는 내 차를 사랑한다 할 때 이 my car, English 얘네들이 전부 다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다. 또 I need your thought. 너의 생각이 필요하다. 자, think의 명사형입니다. thought라고 발음을 합니다. 사고 혹은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의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렇죠? 얘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did this 요거까지만 한번 볼게요. 그럼 해석을 해보세요. 나는 이것을 했다. 누구를 위해서? 얘가 전치사 for입니다. 전치사 for에 누구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 my dad이라는 애가 전치사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온다. 또 물론 뭐 다른 것도 많이 오지만 지금은 명사가 전치사 뒤에 와서 목적어 역할을 해준다 라는 그런 기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죠. I need information. I need information. 정보가 필요하다. 자, 전치사 about가 나왔죠. 뭐에 대해서? 그렇죠? The city에 대해서. 그렇죠? The city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다. 다 전치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명사 역할은 또 뭐가 있습니까? 보충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보충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my friend is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내 친구는 이다.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또 완료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my friend is a teacher. 내 친구는 선생님이다라는 보충어 역할을 명사가 또 한다라는 거예요. 쉽죠? 자, 이번에는 명사의 소유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J라는 그런 고유명사의 예를 들어서 소유격 하면 뭐 J의 라는 의문형으로 이 소유격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J라는 거에다가 apostrophe s만 붙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apostrophe 얘를 따옴표 같은 걸요 apostrophe라고 발음을 해요. apostrophe s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J's book 하면 뭡니까? J 책이 아니라 J의 책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다 뭐만 붙여주면 되나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apostrophe s the children's books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e teachers. 자, 보세요. the teacher 선생님들의 책인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s가 여기 한번 나오고 또 여기도 한번 나오잖아요. 보기 별로 안 좋죠? 이럴 때는 얘 빨간 s를 하나 지워준다. 그래서 the teachers books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검은색으로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 따옴표만 여기다가 붙여주고 s를 생략을 해준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명사의 소유격을 한번 만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람 앞에는 반드시 그냥 apostrophe s만 붙여주면 끝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어 문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화 이름, 사물을 얘기할 때 영화의 이름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apostrophe s를 붙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뭘 썼습니까? of라는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라는 애를 of 뒤에다가 빼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펜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얘가 그쵸? 얘가 이렇게 가서 얘를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요 of를 사이에 두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의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물이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Korea's capital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도 요새는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법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한국의 수도 capital, 수도라는 단어입니다. 발음해보세요. capital. Okay?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탐과 제리의 예를 들어서 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Tom and Jerry에다가 뭐만 붙여주냐면 home이라고 해서 탐에도 s 붙이는 게 아니라 또 제리에 s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일 경우에는 마지막에다가 apostrophe s를 위치시켜준다. 그러면 톰과 제리의 공동 소유의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Tom's and Jerry's homes 만약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얘네들의 집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영어에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한국어와는 달리 셀 수 있는 명사와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복수형으로 만들 때는 하나의 책, 여기 어가 있죠? 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셀 수 있기 때문에 어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복수형일 때는 어가 빠지고 북에다가 s가 이렇게 붙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s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bus 같은 경우에는 buses 해서 es를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child 같은 경우에는 childs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children 이라고 해서 ren이 붙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일이죠. 날이란다는데 뭐 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만들 땐 days s만 붙여주고 또 computer에도 마찬가지로 computers 이렇게 s로 붙여주고
또 baby 같은 경우에는 s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y가 어떻게 변하냐면 ies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y가 ies. 자, 언제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s가 붙고 어떨 때는 es가 붙고 어떨 때는 불규칙하게 이렇게 붙고 또 y를 바꿀 때는 또 IE로 바뀌었는데 얘는 왜 또 IE로 안 바뀌어주고 그냥 s만 또 붙였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한번 볼게요. 자, 복수로 만들 경우에는 단어 뒤에 s를 추가한다. 그쵸? 자, s를 추가하는데 예외를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다 s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 같은 경우에는 ss로 끝나는 단어 kiss. 자, 그러면 키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만들면 ss에다가 여기다가 뭘 붙인다? es를 붙여준다. 자, 그래서 ss로 끝나는 단어들. 그 다음에 또 box도 마찬가지예요. x로 끝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boxes 이렇게 바꿔주고요. 또 ch로 끝나는 단어 church 교회죠. 그 다음에 그러면 churches es로 붙여주고 또 sh로 끝나는 단어 dish 접시란 뜻도 있고요. 또 요리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dishes dishes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또 bus는 또 마찬가지로 s로 끝나기 때문에 s로 끝나는 단어 앞에는 또 es를 붙여준다. 이런 룰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baby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단자음, 단모음일 때 y가 뭘로 바뀌어지냐면 IE로 바뀌어진 다음에 s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babies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city도 마찬가지겠죠? 단자음, 단모음이죠? cities, cities 도시란 뜻이죠. 그 다음에 family 가족이죠? 마찬가지입니다. families 이렇게 해서 es를 붙여주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y를 IE로 바꿨어요. 언제일 때만 단자음과 저기 단자음일 경우에. 그쵸? 단자음일 경우. 아까 제가 y를 모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y가 모음 아니에요. 자, 이 경우에는 보세요. 모음 다음에 y가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s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s만 붙여주면 돼요. boys, days, monkeys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FE로 끝나는 단어 knife 칼이죠? K 발음이 안 납니다. 자, knife 라고 발음했을 때 요 발음은 FE가 뭘로 바뀐다? KNI 한 다음에 FE로 가는 게 아니라 뭐다? VES 그렇게 해서 KNI VES knives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wife도 FE로 끝나기 때문에 wifes가 아니라 WIVES 그렇죠? 주부들이라고 할 때 wives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또 누구누구 자신 self라고 하죠. 누구누구 자신, 나 자신, 너 자신 할 때 self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신들 하면 selves 이렇게 해서 VES로 또 바뀌고요. life도 마찬가지로 FE로 끝나죠. 그래서 lives 이렇게 발음을 하셔서 이렇게 고쳐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단어가 O로 끝날 경우에 일반적으로 hero, 영웅이라는 뜻이잖아요. hero. H-E-R-O 다음에 뭐가 붙습니까? ES를 붙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heroes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tomato, 자 토마토가 아니죠. tomato라고 발음을 하고요. T-O-M-A-T-O 한 다음에 뭐 붙여줍니까? ES를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potato 한번 볼게요. potato는 뭡니까? potato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토마토처럼 똑같죠. P-O-T-A T-O-E-S 이렇게 해서 ES를 붙여줬습니다. 간단하죠? 자, 위에처럼 규칙적으로 복수형을 만들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ish의 복수형을 sh로 끝난다고 해가지고 es 붙인다? 아닙니다. 자, fish의 복수형은 그대로 fish입니다. 또 deer, 사슴이죠. 사슴의 복수형은 말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또 복수형도 똑같고요. 또 child 같은 경우에는 childs라고 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ren을 붙여서 children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아이들. 또 ox 황소죠. oxen oxen 또 이번에는 얘는 en을 좀 붙여주고요. 또 그 다음에 발이죠. 발. 근데 발은 foots가 아니라 뭡니까? eets feet라고 고쳐주고요. man men으로 바꿔주고요. 자, 요 단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요 단어 발음 어떻게 합니까? woman이 아니죠. woman
woman 이라고 발음을 하시고요. 얘는 스펠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WO는 그대로 가는데 man이 man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 발음을요. women, women, women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mouse는 G죠? G. 그래서 mice라고 복수형으로 만들어주고요. tooth는 치아죠? teeth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간단하죠? 자, 요런 것들만 조금 외워 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규칙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늘 복수형으로만 사용되는 셀 수 있는 명사. 예를 들어서 glass인데 es가 붙었어요. glasses 뭡니까? 안경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scissors 가위란 뜻이고요. pants 바지입니다. socks 양말.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복수형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단수형으로 쓰이지 않고요.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로 간주하는 단어들은 뭐가 있냐면요. 음식이 같은 경우에는 food라는 단어, coffee, milk, 우유, juice, fruit, 과일이죠. water, 물입니다. 또 자연을 얘기할 때 snow, 눈이죠. rain, 비예요. fog, 안개예요. cold, 추위예요. sunshine, 해가 이렇게 말 그대로 sunshine이에요.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eather, 날씨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복수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gasoline, 그쵸? shampoo, water, tea,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고체는 뭐야? ice, 그쵸? gold, 금, silver, 은, plastic, soap, 비누예요. paper, 종이. 이 종이는 셀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종이 한 장, 종이 두 장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왜 안 되는지 제가 밑에 한번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ir, 공기죠. 그 다음에 smoke, 연기, steam, 뭐 수증기 이런 것들을 다 셀 수가 없고요. 배고픔, 추상적인 거, hunger, 그 다음에 health, 건강, knowledge, 지식, happiness, 행복, anger, 분노, beauty, 아름다움, 미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자, 공부 과목이에요. 뭡니까? physics. 자, 물리학이죠. biology. 뭡니까? 생물학이죠. history. 역사학. math. 수학. 이런 공부 과목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soccer, baseball, tennis, football, poker. 이런 식으로 다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soccer, 축구를 soccer이라고 하지만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football이라고 하죠. 하지만 football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식 축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간단한 차이가 있고요. 자, 셀 수 없기 때문에 a water이라고 하지 못하고요. 뭐라고 할까요? 네? a water이라고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 단위로 셀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어떻게 셀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물 한 잔으로는 셀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glass of 이런 표현을 써서 물을 한 잔 표현을 하고요. 또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치즈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치즈 한 조각, a slice of cheese. 그래서 slice, 조각이라는 뜻 단어를 치즈에는 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 한 장은 뭡니까? A piece of paper. 그래서 종이 한 장을 해서 a piece of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rice는 밥 한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그릇, bowl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볼링 아시죠? 이 볼링 할 때 볼이에요. 그렇죠? bowl of rice 이렇게 해서 밥 한 공기가 되는 거예요. A bowl of rice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빵 한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a loaf 덩어리란 단어가요. L-O-A-F 발음해보세요. loaf 그래서 a loaf of bread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는 뭡니까? 우유는 보통 이렇게 가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유 한 통, 우유 두 통 이렇게 해서 그 종이 팩에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carton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carton of mil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담배 같은 경우는 총 10각이 들어있거든요. 한 갑에.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A carton of cigarettes. 그쵸? A carton of cigarettes 하게 되면 담배가 10값이 들은 각이다라는 뜻이. 그래서 carton이란 단위를 써준다. 그 다음에 wine도 마찬가지예요. wine은 한 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wine 한 병이라고 할 때 병을 어떻게 합니까? bottle 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병이란 뜻이에요. 발음해 볼게요. bottle, bottle. A bottle of wine. 뭐 a bottle of beer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a bottle of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알코올 소주. 뭐 a bottle of juice. 뭐 이런 식으로 bottle이라는 단위를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의 역할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명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날게요. Ok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